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자기의 아랫도리를 만지며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그 눈빛이 수치스럽지만 싫지 않았어요. 아버님의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조롱하듯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바지를 입고 있어도 티가 나는 물건이었어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그 물건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놀랐지만 그 물건의 크기에 더 놀랐습니다. 나의 본능이 뇌를 지배하는 것 같았다. 다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 크기에 감탄했어요. 저 물건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저는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나를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치마를 위로 올렸다. 이런 크기는 처음이었다. 우린 그렇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민서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님은 무엇 때문인지 그 자리를 채워주고 계셨다. 민서에게는 사실상 어른 그 이상의 존재였다. 모든 부분을 책임감 있게 챙겨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도연이 민서와 남편 준노가 살고 있는 집의 아래층으로 이사 오게 된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어머님이 떠난 뒤 혼자 있는 민서를 걱정해 도연이 먼저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 준노의 잦은 출장으로 집에는 민서와 도연 둘만 남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날도 준노는 새벽 비행기를 타고 출장지로 떠났다. 집안은 조용했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민서의 심장은 희미하게 쿵 울렸다. 또 일주일 또 나와 아버님 둘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상황이 감정이 침묵이 민서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많이 불편함을 넘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마음을 긁어대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아래층에서 조용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기 전부터 누가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민서야, 괜찮으면 같이 저녁 먹을래? 도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차분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자극했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숨이 걸렸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이미 도연의 표정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식탁에 마주 앉아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침묵이 민서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있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준노는 또 출장이지. 민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도연이 민서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는 분명히 달랐다.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고 조용했지만 강했다. 그리고 어딘가 금기를 스치는 듯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민서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뒤따라왔다. 너 많이 외롭지? 민서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말은 평소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을 선이었다. 그러나 오늘 삼키고 있던 감정들의 뚜껑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민서는 말없이 숨만 골랐다. 그걸 도연은 대답으로 이해한 듯했다. 그는 손가락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나도 그래. 어머니가 떠난 뒤 너 혼자 남겨질까봐 매일 걱정됐어. 민서의 심장이 조여왔다. 도연의 시선이 민서의 얼굴, 눈과 입술, 그리고 다시 눈으로.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움직였다. 조용한 집 둘만 있는 거실,
금지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남자. 그리고 그 감정을 막아보려는 듯. 하지만 점점 더 흔들리고 있는 민서.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그 말끝이 완전히 떨어지기도 전에 민서는 숨을 들이마셨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느껴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공기가 지나칠 만큼 가까워져 있었다. 간격, 온기, 눈빛, 생각, 감정 그 어느 것도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민서는 깨달았다. 오늘 저녁이 문턱을 넘는 순간 둘 사이는 아버님과 며느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너무 가까운 두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금기라는 말이 이토록 선명하게 실감된 적은 없었다. 준노가 출장을 떠난 지 이틀째 집안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민서는 그 고요가 오히려 더 불안했다. 도영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은 마치 숨막히는 압력처럼 밀려왔다. 그날 저녁 복도 끝에서 울린 노크 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묘하게 느릿했다. 문을 열자 도연이 말했다. 민서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눈빛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민서는 이유도 모른 채 숨이 막혔다.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부터 둘 사이에 공기가 이상했다. 아니, 애초에 이상한 건 공기가 아니라 둘의 마음이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너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 민서는 애써 웃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눈 보면 다 알지. 너 요즘 많이 외롭잖아. 그 말은 마치 오랫동안 눌러두고 있던 감정을 정확히 짚어내는 송 같았다.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외롭다는 말 한마디가 이 남자 앞에서는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준노가 출장 다니는 게 너한텐 어떤 의미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민서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민서가 낮게 속삭였다. 그 말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가까웠다. 도연은 민서의 손끝을 바라봤다. 잔잔하게 떨리고 있는 손. 그 작은 떨림 하나가 불씨처럼 둘 사이를 데웠다. 너도 느끼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이랑 달라졌다는 거.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선의 절반을 넘었다. 도연 씨. 민서는 부르기만 했는데도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뜨겁게 느껴졌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둘 사이의 간격이 테이블 하나만큼 좁아졌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는 거 너도 알고 있었지? 민서는 그 순간 도망칠 수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괜찮아. 도연의 시선이 민서의 눈, 뺨, 입술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끄러졌다. 나도 참으려고 했어. 그 말은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민서는 떨리는 숨을 토해냈다. 그 한숨이 마치 허락처럼 흘러나온 게 스스로도 무서웠다. 도연은 손을 뻗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손을 대신했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 민서는 온몸이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민서야, 도연이 속삭였다. 너만 그렇다고 생각했어? 우리 둘 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민서는 무너져가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뱉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데요? 그 말은 왜 더 빨리 잡지 않았냐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다. 도연은 아주 짧게 웃었다. 억누른 감정이 비웃음처럼 새어나오는 위험한 미소. 너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될 거. 처음부터 예감했지.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하는 순간 날 원한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하지만 이미 들켰다. 도연은 그녀의 붉어진 귀를 보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만 숨겨. 그 말은 너무 부드러웠고 너무 위험했다. 민서는 그저 고개를 떨은 채 숨을 골랐다. 집안은 조용했고 둘 사이에 공기만 뜨겁게 흔들렸다. 그리고 민서는 깨달았다. 입술이 닿지도 않았고 손끝도 닿지 않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둘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선을 넘은 순간이라는 걸. 민서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도연이 바로 옆에 앉아오는 순간 둘 사이에 단 10cm 남짓한 간격밖에 없다는 걸 느꼈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서로의 숨이 공기 중에서 섞여버린 만큼 민서는 도망치듯 숨을 들이켰다. 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 하나로 모든 게 들켜버렸다. 도연은 민서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의 무게가 소파 쿠션을 살짝 눌렀고 그 힘으로 민서 쪽으로 기울어졌다. 민서는 손으로 소파 끝을 꽉 잡았다. 손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안 되는 거 아는데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런데도 널 보면 자꾸 참기 힘들어진다. 그 말 한마디에 민서의 가슴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졌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정면에서 마주한 순간 그의 눈동자 안에 담긴 감정이 너무 선명했다. 절대 숨길 수 없는 감정, 선이 무너진 감정,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는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감정. 민서는 심호흡을 해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도연이 가까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더 크게 더 정신없이 뛰었다. 아버님, 제발. 민서는 떨리는 숨을 토했다. 하지만 두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도연이 말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잖아. 그 말은 칼날처럼 들어왔다. 아프고 뜨겁고 위험했다. 민서는 도망치려는 듯 몸을 뒤로 밀었다. 그 순간 소파 등받이에 부딪혔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졌다. 도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천천히 민서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가까움이 손을 잡는 것보다 더 위험했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너무 멀리 와버린 거 알아. 근데 지금 멈출 수 있겠어? 민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떨리는 숨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 말은 도연에게 허락을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순간 공기가 뜨겁게 흔들렸다. 도연의 얼굴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민서은 눈을 감지도 피하지도 못했다. 둘 사이의 간격은 더 이상 측정할 수 없는 거리였다. 호흡이 섞이고 시선이 엉키고 심장이 서로의 가슴에 올린 만큼 가까워졌다.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이렇게까지 오면 안 됐어요.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이미 와버렸다는 인정이었다. 도연은 한숨처럼 낮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되돌아갈 필요도 없겠지. 그 말은 둘의 마지막 방어막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민서의 손이 언제부터인지 소파 쿠션을 놓고 가만히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그 떨림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민서야, 말만 해. 멈추고 싶으면 지금 말해. 하지만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숨이 더 깊고 더 떨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도연에게는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모든 선은
이미 마음속에서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다. 몸도 마음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다. 소파 위의 정적은 누가 먼저 깨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길었다. 민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조차 감각이 없었다. 그저 가슴이 너무 뜨겁고 숨이 너무 얕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몸 전체가 하나의 감정처럼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민서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거리는 방 안의 온도를 바꿔놓을 만큼 가까웠다. 민서가 시선을 들자 둘의 눈이 다시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민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버렸다. 이 남자에게 흔들리고 있다. 정말로 무너지고 있다. 민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아무리 깊게 들이켜도 불안과 떨림을 억누를 수 없었다. 도연이 먼저 말했다. 민서야, 너 지금 많이 무서워하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움직이지도 못했다. 눈만 흔들렸다. 네. 무서운데도 도연의 음성이 더욱 낮아졌다. 여기서 도망치지 않는 건 왜일까? 민서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런데 그 작은 동작마저 도연의 눈을 붙잡았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 같은 진심을 뱉어버렸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있고 싶어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둘의 관계는 끝까지 기울어졌다. 민서의 속마음은 더 깊었다.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였다. 도연의 표정이 무너졌다. 지켜야 하는 것과 지키고 싶지 않은 것 사이에서 한참을 버티던 사람이 드디어 결정을 내리는 표정이었다. 나도 그래. 도연은 낮게 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옆에 있으면 멀어지고 싶지 않아.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은 나도 널 원한다는 고백이었다. 도연이 손을 뻗기 직전 멈췄다. 그 손은 닿지 않았는데 민서의 온몸이 반응했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위험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돌아가지 못할 텐데 그거 너 괜찮겠어?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오히려 심장이 더 크게 울렸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니,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도연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멈추려는 마지막 의지가 그 작은 고개 끄덕임 하나에 완전히 부서진 듯 했다. 진짜? 그는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정말 괜찮아? 민서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숨을 삼키듯 떨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도연 씨, 저 이제 멈출 수 없어요. 그 말은 명백한 선택이었다. 도연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에게 말했다. 그럼 나도 안 멈출게.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급격히 달아올랐다. 도연이 완전히 가까워졌고 민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도망조차 늦은 순간이었다. 말도 숨도 마음도 둘 사이에서 모두 섞여버렸다. 그리고 그때 민서은 깨달았다. 방금 내린 선택은 돌아갈 길이 없는 문을 열어버린 선택이라는 걸. 하지만 그 문 너머로 들어가는 게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문을 넘어가는 순간을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민서와 도연 사이에는 예전 같은 거리라는 게 사라져버렸다. 오히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둘은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긴장이 흘렀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지만 사실 모든 게 변해 있었다. 모든 행동, 모든 말투, 모든 눈빛이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눈을 떴다. 몸은 피곤하지 않았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멍했고 심장은 간간히 이유 없이 뛰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려는 순간 현관 비밀번호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띠 익숙한 소리. 도연이었다. 민서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로 뒤돌았다. 문이 열리기 직전부터 벌써 가슴이 쿵 떨어져 있었다. 도연은 들어오자마자 민서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보기만 했는데도 민서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잘 잤어. 도연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간단한 질문 하나가 민서의 모든 감각을 뒤흔들었다. 민서는 평소처럼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려버렸다. 네. 도연 씨는요? 도연은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은 평소와 달랐고 민서는 그 작은 차이를 가장 먼저 알아챘다. 이상하게 어젯밤 이후로 좀 잠이 안 오더라. 민서는 그 말만으로도 심장이 세게 올렸다. 둘이 어떤 감정을 공유했는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민서은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도연이 한 걸음 다가오는 순간 모든 피하려던 마음이 무너졌다. 민서야. 민서는 돌아보고 말았다. 도연이 너무 가까이서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일 후에 민서는 숨을 멈췄다. 후회와 죄책감, 두려움이 교차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어느 감정보다도 다시 그 순간을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 아니요. 도연은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마치 그 한마디가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대답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나도 그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둘 사이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후의 날들은 둘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도연은 늘 민서의 집문을 두드렸고 민서는 그때마다 시계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문을 열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둘 사이의 감정은 흐르고 있었다. 어떤 날은 둘이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시기만 했는데도 민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가장 뜨거웠다. 어떤 날은 도연이 현관에 서서 민서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그 시선 하나가 민서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흔들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수만화로 둘이 흔들린 만큼 위험한 감정이 오갔다. 문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위험한 변화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서가 일하는 중에도 문득 도연을 떠올리면 심장이 떨렸고 도연은 늘 민서가 있는 쪽으로 이유 없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부르기 시작했다. 민서야 괜찮아? 도연 씨 오늘은 언제 와요? 이건 평범한 말이 아니었다. 둘 사이에서만 의미를 갖는 말이었다. 일상의 틈마다 둘의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자 현실과 금기가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준노에게 연락이 왔을 때 민서의 손이 떨렸다. 잘 지내. 일주일 뒤에 돌아갈 것 같아. 민서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힌 듯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옆에 선 도연을 바라본 순간 민서는 깨달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도연도 알았다. 그의 표정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 민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어떡해요? 도연은 민서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다. 민서야,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난 너 버릴 생각 없어.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파국의 시작이었다. 준노가 귀국하기 전날 밤 민서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도연과의 감정은 너무 깊고 위험했다.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았고 멀어지려 해도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준노가 돌아오는 날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다. 문자 한 통. 민서야, 공항 도착. 집으로 바로 갈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민서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둘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씨, 이제 그만해야 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정말로 그만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로 끝낼 수 있을까? 도연은 민서의 눈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빛. 그저 확신과 고통만 있었다. 할 수 있겠어? 그는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민서가 잡지 못하도록 조금은 거리를 두며 말했다. 준노가 돌아오면 너나 잊을 수 있어? 민서는 숨을 삼켰다. 그 질문은 너무 깊게 들어왔다. 너무 정직했고 너무 잔인했다. 잊어야 해요. 민서는 겨우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하지만 그 말은 누구보다 그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도연은 민서를 잠시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선택했으면 나도 더는 못 붙잡지. 그는 뒷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민서는 도연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숨을 억지로 들이켜야 했다. 손이 떨렸다. 숨도 떨렸다. 눈도 뜨겁게 흔들렸다. 발걸음 소리가 끝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렸다. 쿵. 민서는 그 소리가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몇 시간 뒤 준노가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어.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민서는 억지로 웃었다. 왔어. 준노는 양손에 짐을 들고 있었고 지친 얼굴로 신발을 벗었다. 집은 잘 있었어? 준노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기 직전에 벼랑 끝에 섰다. 잘 있었어?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평소대로라면 응, 잘 있었어. 하고 넘겼겠지만 지금은 그 말이 혀끝에서 돌처럼 굴렀다. 민서는 잠시 말이 막혔다. 준노는 민서의 떨림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다. 힘들었지? 내가 늦어서 미안. 그 순간 민서는 숨을 들이켜며 눈을 피했다. 준노의 배려, 준노의 미안함, 준노의 일상적인 말투가 지금이 집안의 공기와 너무나 충돌하고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준노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집에 있으니까 다녀와. 문을 나오자마자 민서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참았던 감정이 벽처럼 무너져 내렸다. 도연의 집 앞에 서서 민서는 문을 두드리지도 못한 채 그저 숨만 삼켰다.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준노는 돌아왔고 일상은 이미 눈앞에 있는데 민서의 마음은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순간 문 너머에서 기척이 들렸다. 도연이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문 너머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민서야. 그 한마디로 둘의 감정이 다시 흔들렸다. 하지만 더 가까이 갈 수도 멀어질 수도 없었다. 민서는 두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우리 끝내야 해요. 문 너머의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근데 너도 알지? 이런 건 끝내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민서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맞다. 끝내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금기는 끝날 수 있어도 마음은 끝나지 않는다. 민서는 조용히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물처럼 떨어지는 감정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끝내야 한다.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기도처럼 들렸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